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배재고등학교하고 광주 제일고등학교의 경기가 있었는데 네. 그 경기 중에 배재고등학교 선수들이 단체로 광주 제일고등학교 선수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5.18을 조롱을 했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 장면 저희가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는 광주 소재의 고등학교와 붙었기 때문에 했던 거 맞죠? 맞습니다. 맞잖아,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저 장면이 좀 심각한 게 뭐냐면 광주일고가 저런 언사를 했던 팀이 배재고뿐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뭐 내란의 뭐 중심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광주일고뿐만 아니라 다른 광주 지역 고등학교도 이제 경기를 하다가 경기를 끝났을 때 저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그 고교야구에서는 더그아웃에서 야유를 보내기도 해요. 야유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과 좀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야유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5.18에 광주를 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추세 또 지금 보면 진짜 같은 악보를 바라보는 성과 대원들처럼 율동을 맞춰서 함께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이런 문화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오늘 여기 출연하기 전에 야구계 관계자들 물어봐도 이렇게 된 게 한 2, 3년? 예, 그 전부터 이렇게 된 굉장히 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 소재 선수들은 5.18을 조롱하면 멘탈이 흔들리겠지, 경기력이 떨어지겠지, 이 생각으로 이 짓을 한 거잖아요. 그게 나는 너무 슬퍼, 진짜. 좀 괘씸한 게 있다면 그 광주일고가 1980년 광주 민중항쟁 때 계엄군이 이 텐트를 치고 주둔하던 곳이에요. 네. 그리고 청룡기 대회 그래서 광주 소재 학교 광주일고가 출전을 못했어요. 네. 청룡이 얼마나 유서 깊은 대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에서 예전에 선동열 전 감독 같은 경우는 집에 계엄군이 쳐들어와서 죽을 뻔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광주일고를 상대로 저런 행위를 했다는 건 좀 학생들이 어려서 좀 정상 참작은 되지만 저를 비롯한 야구계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과해야 됩니다. 저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는데요. 스타벅스 논란을 모르고 했던 우발적 일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배재고 관계자의 그 발언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 명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개사한 응원 구호를 외치자 부원들이 우발적으로 따라했다. 선창한 한 명도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 스타벅스 논란을 모르고 한 것이다. 지금 계속 뭔가 꼬리 자르기 또는 이제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워낙 이제 논란이 거세지자 배재 고등학교는 사과문을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과문마저도 AI로 제작을 했나봐. 저 재미나이 워터마크가 찍혀 있어. 아이고 정말. 자, 그러자 이 AI로 작성한 게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일자 이제서야 다시금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도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 없었던 거야. 그렇죠. 그게 나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이제는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배재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거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다루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이 전반적인 것을 다 훑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좀 훑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2번 사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핵심은 그 학생들의 문제는 물론이고
사실 그리고 앞에 보셨듯이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초중고등학교 강연을 제가 몇 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전국 다 다녔습니다.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맨날 근데 공식처럼 몰랐다, 재미였다. 거의 그냥 필살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아이한테 괜히 뭐라 더 하는 것 같고 꼰대처럼 되는 것 같으니까 맞아. 이게 막 말도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가니까 여태까지 이 확산이 돼서 예. 온라인 일각에서만 있던 일이다라고 하던 게 몇 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지금 오프라인까지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뒤에 더 말씀을 드리고 핵심은 감독 코치들은 뭐 하고 있었냐 이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게 제일 문제야. 네. 그러니까 선수들 탓으로만 돌리면 안 되는 게 네. 박동희 기자님 훨씬 잘 아시겠지만 왜 고교하고 옛날하고 달리 주말 리그 편성해서 경기하는 이유가 운동만 하니까 너무 공부가 안 되고 나중에 학생들 사회 진출에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제도를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수들 경기력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도 받지만 사실은 이런 사태를 교육적 차원에서 예방하고 학생들한테 전인 교육을 하라는 취지로 제도를 바꿨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헛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지금. 지금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게요. 우리가 지금 야구나 축구나 국제에 대해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선에 있는 현장 지도자들은 예전에 비해서 훈련 시간이 줄어들어서 결과 좋지 않다고 그 얘기 많이 하는데 하잖아요. 그 얘기는 정말 헛소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 고교하고나 대학령을 취재하면 일본 고교하고 오타니 선수가 몇 시간 훈련하셨을 것 같아요? 하루에? 네, 거기는 오후 수업까지 해요. 오후 수업 끝나면 딱 3시간 훈련합니다. 그래요? 3시간 중에서 2시간이 단체 훈련이고 1시간이 개인 훈련이에요. 딱 3시간만 해요. 오타니가?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중고교 보시면 하루 종일 운동하죠. 네. 운동 기계예요. 네. 네. 근데 이 훈련을 오래 한다라고 해서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리틀 야구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모자를 벗어 상대에게 인사하는 법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모자를 벗어 상대에게 인사하는 법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네. 어떻게 공을 맞다. 빠르게 던질 수 있냐, 어떻게 빠르게 스윙할 수 있는지. 이 기술에 대해서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 상대방의 예의가 먼저였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스포츠만 있고 스포츠맨십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예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사치야. 그렇죠. 지금 이거 예의의 문제를 할 시간이 없어. 지금 너무 심각하잖아. 아까 뭐 요거는 그래도 애들 문제니까 이런 정서가 좀 존재해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만 잠깐 좀 짚고 가도록 할게요. 네네. 실제로 저런 논리로 이번 사태를 빨리 무마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어떤 특정 연예인을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JK 김동욱이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그걸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아마 기사를 보고 거기에 이제 자기 의견을 밝혔어요. 저 선수들. 그러니까 교육청이 조사한다는 저 기사입니다. 제대로 긁혔구나. 애들 야구하면서 나온 해프닝을 이렇게 키운다고? 좌표 찍는 극자들의 만행.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할 쓰레기 정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또 되게 어른인 것 같고 쿨해 보이고 뭐 그런 줄 알고 하겠지. 그렇죠. 근데 이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해외 사례를 막 찾고 있는데 네. 해외는 진짜 엄격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미국에서는 이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우승한 팀도 바로 우승 박탈. 맞아요. 세로머니를 했는데 우승하고 세로머니를 했는데 멕시코를 상징하는 빵을 이렇게 세레모니로 던졌어. 바로 우승 박탈. 네. 그리고 학생들, 선수들 다 방출시키고 유럽은 더 심합니다. 예, 우리는 너무 이게 안 돼서 문제였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e스포츠 선수 출신으로서 중간중간에 의무 교육을 받아요. 뭐 인성 교육이나 받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다 잡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듣는 막 페이커 같은 아주 그런 특출난 선수들이 있지만 다 자요. 그래서 저도 이게 교육 뭐 어떻게 하겠다만으로는 현실에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네.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보여주셨던 저 사람은 이제 군대도 안 간 캐나다인인데 뭐 자꾸 저렇게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국 정치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목소리 내는데 뭐예요 저게 사실. 뭐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이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좀 되게 황당하다. 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배제 고등학교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도 연결이 되는 게 6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6번. 아마 다들 보시긴 하셨을 텐데 이승만 네. 이 배제의 자랑이 되고 애국선열에 딱 이승만 한 명 들어가 있고 건국 대통령
이 건국절 논란이 뻔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 건국 대통령이지. 대통령. 예, 그래서 이렇게 배제고등학교 출신인가 보군요, 이승만. 예, 배제학당에 배제학당. 배제고등학교가 고등학교 중에 제일 오래된 학교잖아요.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또 연결되냐면 이승만 하면 리박스쿨이 떠오르죠. 네. 7번으로 넘어가 보면 리박스쿨. 리박스쿨 교재가 이 배제고등학교에 이제 가장 서울에서는 가장 많았다. 리박스쿨 난리가 난 이후에도 그래? 41권이나 이제 비치가 돼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전자도서관에는 5.18 혐오하는 책 지만원 책이 그대로 나오는. 그러니까 사실 이 지점에서 일단 저도 되게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모르겠다. 리박스쿨 1년 전만 해도 몇몇 소통하던 정치인이나 당에 계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에. 예. 네. 근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왜 그래? 제가 시점상으로 보면 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시점상으로는 이현주 의원 리박스쿨 얘기 나오고 그리고 딱 갑자기 저랑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당연히 이현주 의원이 그럼 성역인가? 요즘 뭐만 하면 성역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지 이게? 아니, 왜 이 문제 안 되는 거죠? 지금 누가 민주당적을 갖고 있는 우리 최강욱 의원님. 예.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아니 왜 리박스쿨 관련해 갖고 민주당이 얼마나 세게 싸웠습니까? 그렇죠. 예.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면 싸우고 도움이 안 되면 안 싸우고 그런 겁니까? 아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게 지금 민주당의 처참한 현실이죠. 이렇게 보면. 제가 리박스쿨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진짜. 댓글이 우르르 와서 달리는데 반명이라고. 음. 이재명 그거는 대통령을 대통령에 대한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음. 그래서 사실 자료를 몇 가지 모은 거를 일부 지금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가 막혀. 사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15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지금 이 1년 전에 그러니까 사실 윤상현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1년이면 다 잊는다고. 그래. 실제로 저희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년 전에 5.18 폭동이라고 얘기했던 전수영 선수 조희연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발당하니까 죄송하다는 식으로 해서 넘어갔어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오른쪽 사진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우리 아들들 배제고 보내려고 서울로 이사 가야 되나? 이러고 조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 댓글 달리니까 댓글 봐봐. 요즘 스레드 왜 이래?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은 거야. 예, 맞습니다. 아무런 타격, 아무런 처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또 이러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맞지? 다음 사진까지 또 이어집니다. 17번 장채환 씨의 SNS.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양궁 일베 그 양궁 사태. 맞아. 뭐 부정선거, 호남 비하 등등등. 정말 극단적이었는데 16번 사진 보여드리면 지금 기사 최신순으로 제가 검색한 거거든요. 26년 2월에 끝났습니다. 기사 자체가 안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굿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채환 굿즈. 윤석열 어게인 청년들이 장채환 굿즈를 만들어서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아, 영웅화 예. 시키고 있어. 그러면서 명분은 또 뭐냐? 우리 서부지법 폭도들 나중에 출소하면 생활비로 좀 지원해주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논란이 되는 발언 해놓고 사과하는 척하고 잊혀지는 것 또한 놀이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뒤에서 얼마나 키득키득대고 있겠습니까? 야, 저것들 금방 잊어. 와, 좀 있으면 나 다시 돌아올 거야.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저런 사람들이 그래서 설령 야구를 잘하면 뭐 축구를 잘하면 뭐 합니까? 다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대표인데 왜 건드리냐? 어린 아이들인데 왜 건드리냐?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처방을 했던 거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9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2019년에 민주당에 왔던 이유가 이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황희두 씨가 민주당에 들어간 이유가 예, 이 문제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총선기획단으로 합류해서 당내에 목소리 내려고 간 게 이 문제 때문입니다. 그때도 이미 늦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이 정보 생태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터넷 방송과 이런 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실제로 저를 비롯한 주위 친구들한테 영향을 엄청 미친다. 특히 인플루언서들, 정치랑 별개로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엄청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가 걱정된다고 가서 얘기했을 때 들어준 정치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계시긴 하지만. 그때 그래서 제가 인터뷰 다닐 때마다 한 얘기가 한 줌론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자꾸 그때도 한 줌이라 그랬어요. 그러다 지금 오프라인까지 나온 거잖아요. 이걸 이제 어제 정준희 교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한 줌은 차라리 이해를 하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있는 거 이걸 이해했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는 나만 아니면 대정서다. 내가 안 당하니까 그렇죠. 남들 당하든 말든. 근데 그 피해자들이 지금 대부분 국가폭력 피해자, 사회적 참사 유가족분들, 소수자 약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쪽 이런 사태가 터지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 목소리를 높여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목소리 높이는데 정작 아까 리박스쿨부터 시작해서 이 정보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얘기하면 듣지도 않아요.
그럼 제 입장에서 이게 당연히 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거 지금 7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저한테 지겹다. 언제까지 이명박 타령할래? 그게 원소스였으니까. 근데 계속 그냥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해요. 변하질 않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아까 리박스쿨 문제 이제 앵커가 잠깐 지적하시고 했잖아요. 민주당 왜 그러냐.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조중동에서 시끄럽게 하는 주제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요. 맨날 어떤 발언 가지고 뭐 트집 잡거나 할 때. 근데 이런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서 다루지 않으면 민주당도 조용해. 이거 오래된 아주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예. 백날 얘기해봤자 자기 입지나 자기 선거하고 상관없으면 관심 없어요.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진짜로. 아니 너무 실망이다. 심지어 진짜. 너무 실망. 방송을 보지도 않고 무슨 뭐 SNS를 쓰는 현역 정치인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렇게 한가한가? 그러니까 뭐 비판은 할 수 있죠. 근데 이 그것보다 그러니까 리박스쿨 문제보다 지금 그게 더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정말 많이 합니다. 진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게 자기 이름 검색하는 거거든. 자기 이름 검색하면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 그거는 그래도 좀 정말 귀엽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내부의 붕괴를 유도하는가 요거에 대한 걸 사례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 10번 사진으로 가볼게요. 황해도 귀해. 진짜 얘가 키가 작은데 귀해. 7월 7일부터 큰일 납니다. 허위사실. 예. 지금 보시면은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라고 돼 있고 밑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라고 돼 있죠. DC네요. 예, DC 인사이드인데 같은 IP입니다. 같은 IP가 저보고 황희두가 일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DC 인사이드 문제를 제가 주기적으로 말씀드렸지만 IP를 우회해서 저렇게 접속을 한다는 거를 이미 다들 학습해가지고 거기서 온갖 이상한 얘기들이 막 쏟아집니다. 꼭 정치 사안뿐만 아니라 온갖 혐오가 여기서 쏟아져요. 그래서 DC 인사이드의 로그인제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특히 여기는 갤러리를 그냥 팔 수가 있습니다. 뭐 최욱 갤러리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제가 최욱 갤러리를 팝니다. 그리고 최욱 MC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막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팬들은 모이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최욱을 붕괴시키기 위한 작전이었다면 고립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응원해 주는 것 같지만 그렇게 팔다리 잘리는 겁니다. 야 곽수산이가 가서 딴 얘기하던데 하고 거기 욕을 하면 최욱 팬분들 입장에선 뭐야 쟤 머리 크더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곽수산 걷어내. 예. 그리고 곽수산님 쪽엔 가서는 야 최욱이 이렇게 반응하던데. 그럼 둘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 말에는 힘이 있거든.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심지어 11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지금 저를 욕한다고 이런 좀 반민주당 정서인 커뮤니티에 팍 퍼집니다. 중계가 돼요. 야 황희들 이렇게 욕먹어. 자기네 갤러리에서도 이렇게 욕먹고 있다. 예예. 야 지금 자기들 편한테도 욕먹어. 이런 게 몇 번 이렇게 핑퐁을 하면 우리 국민들 인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희도 그냥 욕먹는구나. 그렇지. 야 뭐 지지자들한테도 욕먹는구나. 이것만 남는 거죠. 그것만 남아. 맞습니다. 그러면 황희두를 비판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워져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근거 있는 비판이 돼. 예. 심지어. 예. 이 굉장히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그동안의 세월을 통해서 효능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 맞습니다. 이거 먹힌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 제대로 대응 못한다. 맞습니다. 이게 12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이거 제가 초창기에 캡처를 해뒀던 내용인데 사실 이런 거 제가 잘 공유를 안 해요. 왜냐면 공유하는 순간 이들이 또 학습을 해서 그렇죠. 다음번에 숨기니까. 대응을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오늘 그냥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갤러리. 예. 초창기에 저 보시면 세보겔에서 왔습니다. 소식 듣고 왔습니다가 쫙 있죠. 세보겔이 뭐냐면 새로운 보수당 갤러리. 개혁신당.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처음에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섞여 들어와서 초기에 알을 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에 실제로 이 지지자들도 유입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럼 나중에 이런 작전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도 야 황희도가 지지자들 보고 작업 세력이라고 하는데? 라고 빠져나가는 게 되는 겁니다. 맞아. 공식이 생기는 거죠. 네. 그게 지금 먹히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13번은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원래 이건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적나라하게 그나마 좀 수위를 낮춰서 가져온 사진인데 보시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24년도부터 이 얘기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노무현을 지워야 문제 앙도 지워진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한마디로 욕을 하면
이거를 뭐 성역화했다는 식으로 또 맨날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게 민주 진영의 큰 독이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 굉장히 수위가 낮은 겁니다. 이 이상 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수준의 글들이요 2년 넘게 지속이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노무현 재단까지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건 뭐냐면 노무현 정신 모든 정치인들이 얘기했잖아요. 노무현 재단이 이렇게 욕먹는데 왜 나서는 정치인이 아주 일부일까? 그러네. 모두가 그때 노무현 정신 얘기했는데 맞아. 노무현 재단을 박살내려 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2년 전부터 DC 인사이드에 이렇게 파생해가지고 엄청 욕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보이지도 않던 분들이 갑자기 양복 입고 나오셔갖고 이건 둘 다 그만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보는데 제 입장에선 속이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이게? 너무 비겁해. 비겁해요. 진짜 아니 너무 비겁하고. 심지어 제가 노무현 재단 한창 그 비판 뭐 비판을 넘어서 이제 막 이상한 허위 사실들이 돌 때 조수진 이사님하고 같이 대응을 했잖아요. 이사 차원에서. 그랬더니 막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좀 너무 그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그 싸우지, 그러니까 분열하지 말고 좀 이렇게 품고 가자. 뭘 품자는 거지? 내가 재단 입장에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지금 행사하는 건데 뭘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 아니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일부 입장을 얘기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어떤가요? 사실 최강욱 의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럴 때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최근에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아주 짧게 얘기하자면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아드님이 길게 또 글을 썼잖아요. 거기에 사실 그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한 글이야. 그 전문이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움을 표하면서 유시민 작가의 어떤 공적인 역할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본인하고는 만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썼더라고. 근데 그것만 똑 떼가지고 유시민 작가를 아주 비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이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다 안 해? 그러니까요. 이거는 완전 왜곡이거든. 이건 진짜 완전 왜곡이에요.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뭐 유시민 뭐 편든다, 뭐 유시민 가족이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똑 떼가지고 굉장히 왜곡하더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분위기가 있는 게 최욱 앵커도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편든다고 할까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돼. 붙여야 돼. 붙여야 돼 진짜. 안 그러면 내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니까.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이미 형성돼 있고 지금 이상하게도 민주당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하면 나한테 댓글 테러가 온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실제 자기 생각을 변명하는 소재로서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아니 그럼 진짜 열받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얘기 못하니까 나보고 하래. 욕은 네가 먹어라. 원래 먹던 놈이 먹어야지. 우리는 순결하다. 아 이거 실제로 나한테 막 문자로 보내고 한다니까 이 상황을 지금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아이 진짜 전화 와서 막 고생 많다고 잘 보고 있다고 그럼 나도 주시라고.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뭐가 지금 최욱 저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들을 얘기가 있었나? 지금 말한 거에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뭐라고 얘기하든. 맞습니다. 이게 아까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핵심은요. 친노 친문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분리시키려는 움직임들을 계속 쌓아온 겁니다. 이게 지금 노골화 되고 있죠. 그래서 유일하게 성공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다. 친노 친문은 실패한 세력들이다. 왜냐하면 정권 그 연장을 실패했기 때문에.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만 살짝 도려내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넥스트 스텝은요. 노무현 대통령도 같이 도매급으로 묶어서 또 분리시키고요. 그럼 김대중 전 대통령만 딱 남겨놓으면 그들이 끝까지 지키겠습니까? 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기 서가시기 직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 내 몸의 반쪽을 잃은 것 같다. 맞아. 얼마나 우셨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자들 지금 이런 식의 공작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그 말을 갖다가 김대중은 다른 사람인 것 같냐, 노무현이 자기의 반쪽이랑 똑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또 그 짓거리를 또 할 거예요. 맞습니다. 뻔해 이거는.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너무 노골적이라 표현을 안 했지만 CX8이란 말도 저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뭐 자X,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 그런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범죄 집단이다, 수사받아야 된다, 온갖 모욕을 합니다. 심지어 한미 FTA도 노무현이 한 거 아니잖아. 뭐 그거 가지고 대단한 일 했다 그래. 아가리 파이터잖아. 이런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근데
무슨 뭐 지금 정부에 반대를 하는 것처럼 또 몰아갑니다. 이게 그래서 14번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단순히 국내에서 아무나 막 아마추어들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는 공작의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14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정치권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정보 공작 사례를 토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한국에는 이 연구가 많이 부족해요. 일단 1단계로 표적을 설정합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누구든 설정을 해요. 네. 그다음에 2단계로 약점을 찾습니다. 그 약점이 없는 걸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기존에 가진 편견 이런 거를 슬쩍 섞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존재할 테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세 번째로 가짜 증거를 만들기 시작하고 4번, 5번이 핵심인데요. 출처 세탁. 아까 제가 앞에 쭉 보여드렸던 게 출처 세탁 과정이죠. 몇 번 쿠션 돌다 보면 그게 갑자기 진실이 돼버리는. 그래서 5단계 요게 조직적으로 증폭시키는 게 요즘으로 치면 쇼츠 공장, 커뮤니티, 뭐 단톡방, 사방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뭐 정치인이나 평론가들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면 이게 좀 진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럼 6번으로 어떻게 되냐면 감정을 자극하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누구가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배신감을 느껴요. 감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그때 7번 주류와 언론이나 정치인들도 물죠. 의혹 제기, 어떤 거 논란. 보통의 일반 국민들은 7번 단계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얘기해도 너 음모론자야? 너 너무 과몰입했어. 너 유시민 따까리라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커뮤니티만 너무 봐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시민한테 뇌를 의탁했어. 맞습니다.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 단계의 이 증거들을 갖고 있어도 이걸 바로 제가 까지 않는 이유가 이 상황에 맞춰서 이런 걸 공개하는 거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계속 돌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세스가. 네.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작가를 비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하죠. 세상에. 비판할 지점도 있지. 그리고 사람마다 평가와 판단은 다 다르니까. 근데 범죄자처럼 다루지 말라는 거야 나는. 아니 유시민이 일단 공직자도 아니고 내란범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 비판의 수준이 그 정도잖아 지금. 맞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이랍시고 하는 게 유시민 조국이 나쁜 놈이다라고 하면서 내세우는 근거가 조국은 윤석열이가 만든 사건을 가지고 와서 비판을 하고 유시민은 전두환이가 만든 사건을 갖고 와서 비판을 해. 여기 다 나오지 않냐. 이 나쁜 놈들이야 진짜. 심지어 이해창 고문님하고 유시민 작가님을 또 갈라칩니다. 이해창 고문님이 돌아가시게 된 것도 유시민 작가님이 뭐 그 밀고해서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전두환 녹화 사업 얘기하면서 이게 저희가 보면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먹히는 겁니다. 이런 물량 공세를 퍼부으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 아까 말씀 주셨듯이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저도 그렇고 유시민 작가님도 그렇고 현재 무슨 권한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비판이 현역 정치인들이 뭐 리박스쿨 문제 외면하고 이런 거에 대한 비판보다 더 센 거예요. 맞아.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나는 그거를 문제 삼는 거야.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해서 혐오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또 민주당 내 국회의원이야. 윤석열에 빗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했잖아. 네. 맞잖아요. 문어게임. 문어게인이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는 수준으로 아무도 비판하지 않아. 그러니까 언론도 조용하잖아요. 언론도 조용하고 나는 이거를 문제 삼는 그렇죠. 거지. 누가 유시민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 유시민 비판하라고. 너만 오면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저도 참 이상하게 생각되는 심지어 나는 이런 얘기 하면서도 문어게인이라고 한 사람 이름도 난 얘기를 못해. 왜냐? 또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마치 또 내가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은 또 죄책감이 들어. 나는 또 그런 내 자신도 틀린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댓글 달리자 봐라 최욱 반명이다. 왜? 반명은 왜 들어가? 대통령이 픽한 사람을 비판하는 확실한 그거는 반명이야, 대통령을 모욕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날 얘기해봤자 당신 반명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렇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사람들이 대통령 정말 얼굴에 심각합니다, 지금. 먹칠하는 거잖아. 대통령 얼굴에 먹칠한다. 나는 분명히 선언할게요. 모두가 다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더라도 난 끝까지 갑니다. 저는 선언하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제 KBS는 못하는 거야. 나는 끝까지 응원한다. 난 끝까지 가.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 얼마나 어렵게 정권을 가져왔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끝까지 갑니다. 이 선언하고 갈게 그러면. 됐지? 그래 봤자 반명이래. 가짜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10대들 초중고들 계속 만나고 제가 정치 방송 거의 다 그만뒀거든요. 학교 현장 많이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10대들 사이에서도 멸칭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한 글자 멸칭 뭐 드럼통 이런 게 그냥 문화로 깔려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셨던 것들 이미 지금 현직 대통령께도 그게 퍼져 있어요. 그럼 제가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맨날 그냥 입만 열면 이재명 정부 성공시키겠다. 대통령 지키겠다. 그 제가 지난번에 그 공천관리위원 할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했던 얘기랑 똑같더라고요. 소개할 때 맨날 다 그랬어요. 들어오자마자 내가 문재인 정부 성공시키고 내가 무슨 직 한번 달았었고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 네, 끝까지 근데 지키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지난 총선에서 다 날아가지 않았을까? 아니야. 아니야?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요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7월 말까지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 비하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 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공개적으로. 예전에 21대 선거 같이 치를 때 문재인 대통령 사진 올려놓고 한 번이라도 더 저기 하려고 그 난리 쳤던 사람들이 지금 한마디를 안 해. 문어개인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하죠. 이런 정말 아유 내가 그래? 근데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치인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장 뭐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이미 퍼진 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려고 배지를 단 거 아닙니까? 그럼 리박스쿨이라도 저는 빨리 잡아야 된다. 그래야 다른 건 더 중요한 디테일하게 문제야. 파고 갈 수 있으니까. 중요한 문제라고. 근데 그 리박스쿨 얘기도 지금 안 나오는 안 거죠. 나오잖아.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네. 특히 역사 전공한 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무슨 사건 터지면 제일 앞장서 갖고 비장하게 목소리 높이는 걸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혀요 제가. 이게 장난치는 건가 지금? 민주당 전 의원들도 좀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쉽게 발언들을 되게 쉽게 제일 쉬워 지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심히 씹는 게 제일 쉬워. 네. 근데 이제 최욱 앵커는 아까 말씀을 못 하셨지만 이현주 최고위원이 문 어게인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비판하는 저는 국회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은 아직까지는 제가 공식적으로 끙끙 알아. 없다니까. 접한 적이 최민희 의원 없어요. 한 분. 최민희 SNS 에 최민희 하나 의원은 뭔 소리냐. 내가 볼 때는 이현주 의원을 그냥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흔히 말해서 저 기득권 언론 기성 언론들 얘기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는 유튜브 채널의 어떤 그런 담론 시장에서도 너무나도 그 기성 언론들보다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황 이사님 그 학생들한테 가서 강연을 하면은 네. 질문 황당한 거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딱 손 들고 나서 그 저기 친노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좌파죠? 실제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질문 시간에 하면은 다행이다 싶은 게 뭐냐면 앞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학생들이 우르르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하면서 야 노무현이래요. 왜냐면 화면에 노무현재단 이사로 이렇게 띄어져 있습니다. 제 학교에서 정치 교육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노무현재단 이사니까 야 노무현 하면서 들어가요. 남학생들이 우르르 들어가는데 무섭다. 심각한 건 뭐냐면 몇 년 전에는 이제 남학생들 일부를 중심으로 이런 게 퍼졌다면 지금 여학생들도 거기서 같이 반응해요. 그러다 지나가다가 뭐 노자 반응 나온다. 그러면 일각에서 이미 키득합니다. 이미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무서워 나는. 그러니까 제대로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재미가 재미가 돼버린 거야. 예. 그냥 조롱의 대상으로 돼버렸다고. 근데 그게 반복되고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박 기자님 아까 말씀하신 한 2, 3년 전부터 이런 네. 현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네. 게 그 더그아웃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 사회적인 함의를 갖는 얘기를 가지고 상대를 비난하는 걸로 하는 게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그 제가 지금 듣고 보니까 정치계와 스포츠계가 공통점이 있네요. 정치인과 스포츠인들 둘의 공통점은 불이익은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하거든요. 불이익. 이게 공통점인데 제가 미국에 이제 다큐멘터리 찍으러 가거나 일본에 갔을 때 미국과 일본, 한국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조롱이라든가 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은 성소수자라든가 예. 이런 아니면은 유색인종 이제 차별. 유색인종 예. 아니면 그 불법 이주민에 대해서 굉장한 비난을 하죠. 그리고 이런 일배처럼 움직여요. 일본은 넷 우익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는 제일교포 그리고 이제 중국인 요즘은 쿠르드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만났던 일본 학자가 정말 아주 생경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한국은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를 뭐냐면 우리가 조롱하는 게 광주 5.18 세월호잖아요. 예. 뭐 용산이라든가 자국의
비극적인 역사를 조롱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거예요. 자국의 비극적 역사를 조롱하는 유일한 나라. 아 진짜로요? 네, 거기서 우리가 출발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미친 거네. 우리가 역사를 돌아봐야 돼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교육이 잘못됐던 걸 인정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 유럽, 일본 자국민의 비난을 자국의 이런 역사적 비극을 조롱하지 않아요. 그러네. 너무 대한민국 당연하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정치권 제가 어제 통화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은 뭐냐면 민주당 맨날 싸우잖아요. 서로 멸치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유튜브 보니까 지금 배제고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비판을 하고 자기가 자기 그런 얘기야. 걸 썼으면서 네, 이거는 얼굴에 침 뱉기를 넘어서 부끄러워야 돼요. 네, 어른들이 부끄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분 말씀에 예. 저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픈 상처를 그런 경멸과 비난의 소재로 활용하는 이 문화를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황희두 이사의 기본적인 문제 의식이에요. 이게 지네들의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그렇지. 공작을 해서 퍼뜨린 일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10년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근데 거야. 정치권이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이런 열통이 터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게 문제를 본질이야. 정말 이 본질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맞붙어야 되는 게 정치인들인데 특히 민주당이죠. 그렇죠. 예. 민주당은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이에요. 그렇습니다. 지지하는 이유가. 네. 근데 그걸 외면한다는 건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민주당에. 아니 그리고 정체성의 그 문제. 민주당 내에 지금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이재명 정부 성공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막 화를 내요. 예.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정책인데 이 얘기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그렇죠. 없어. 없어. 심지어 반대되는 얘기를 해 또. 오히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요때는 또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는 거야. 내 이익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얘기해야 돼. 그런데 자기 또 지역구의 이익으로 가면 그렇지. 이건 말하기가 반대네. 어려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때는 또 또 딴소리야. 반대 이재명 대통령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해. 근데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잘 보셔야 얘기를 됩니다. 할 때 익명으로 얘기합니다. 되게 웃겨요. 한 민주당 의원은 네. 그렇지. 꼭 그러지. 검찰 개혁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 의원은 이렇게 한 문제가 생겨. 근데 이게 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 이용해 먹기 좋아요. 저거 맨 앞에 나서 가지고 친명 의원인 것처럼 하는 게 부동산 정책에서 얘기하는 거 봐라. 그거 한마디로 다 자빠지는 거야. 그다음에 저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뭘 하냐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자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명박이 과거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 네. 그다음에 광우병 촛불 시위, 이때 우리 사회에 촛불 소녀라는 이게 형상이 등장합니다. 이게 큰일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네들이 볼 때는 가장 설득하기 쉬운 대상이었는데 이게 우리 편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약화시키고 입시 과목에서 빼라. 그리고 국정교과서를 가야 된다. 이거 일관된 흐름으로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민주정부에서 근현대사라는 과목을 별도로 독립을 시켜가지고 맞아요. 수산 씨 배웠어요? 전 배웠어요. 근현대사. 그 교과서가 따로 있었더라고. 수능도 근현대사 봤어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근현대사만 나오면 시험에 안 나오는데요. 거기까지 진도도 안 나가. 항상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그 반성해서 그 과목을 만든 건데 이명박이가 되고 나서 그것부터 없앤 거야. 예. 그리고 국사 시험 과목을 다 뺀 거야. 대학 입시에서. 심각하네. 이런 짓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또 얘기를 안 해. 맞습니다. 이게 딱 말씀 주셨듯이 그러면서 동시에 종편 만들고 온라인 작업하고 이게 굉장히 소름 끼치는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거예요. 얘기하면 언제적 이명박이냐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 디지털 문명과 연결지어서 보면 되게 소름 끼치는 게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별거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 AI 시대의 프로파간다, EU의 디스인포랩이라고 그 웨비나를 들어봤는데 그 연구 결과가 뭐냐면 사회적 신호 자체를 조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인터넷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소통했잖아요. 싸우더라도 네. AI가 이제 돌아다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DC 인사이드에서는 AI 보트를 시범 사업으로 운영한다 그랬고요. 그 시대에 오면 이제 감당 안 됩니다, 진짜. 근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일단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방송으로 매불쇼를 또 반명딱지 붙일까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 국민이 다 등을 돌려도 마지막 남아있는 한 사람이라면 그게 저입니다. 저는 선언했고요. KBS 안 하겠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두 가지. 섭외가 와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KBS에서는 나 보통 얘기 아니야.
나 좀 우습게 하시네. 아니 하는 김에 대선 부출마 선언까지 해. KBS 안 갑니다. 네. KBS 왜냐하면 이 이러면 갈 자격이 안 되는 거거든. 왜냐면 언론은 뭐 어느 한쪽을 뭐 지지하겠다 뭐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특히 공영 방송.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아니 박 기자님 귀한 분 오셨는데 스포츠계에서 이거 대안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마디를 그거는 이제 들어야죠. 다음에 오셔야죠. 다음에. 네, 다음에. 다음에 올만해요. 어떻게 이 성인 방송이에요. 아니 제가 그거만 확인하고. 제가 저 매불 쇼츠를 많이 봤었는데 네. 쇼츠면 항상 출연자들 좀 쫑코도 주시고 하셔서 네. 제가 좀 불안했었거든요. 오기 전에 그 매불쇼 전 작가님이 최임 씨님을 최임 씨 대인격자라고 하더라고요. 대인격자. 그 쇼츠를 봤어요. 대인격자. 네, 그래서 좀 이상해졌네요, 불안함이 여기. 덜했는데 보니까 좋네요. 인격자. 네, 대인격자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간에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황희도 이사님, 박동희 기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